네, 안녕하세요. 시민의 권리,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법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변호사 김정환입니다. 헌법재판과 행정법 전문 분야로 등록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학과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는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제1기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당시는 대학원생이었고요. 인권위의 방송에 나오게 되어 무척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과 악으로, 좋음과 나쁨으로 인권을 구별하지만 인권은 그런 선악의 개념 구별과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여성은 투표할 수 없다라든지 장애인은 시설에 살게 하는 것이 좋다라든지 하는 관념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졌는지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공감은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죠. 복지 현장에서 시혜적 접근은 흔히 인권을 보장한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은 배제되고 어떤 권리는 무시되며 결국 불평등은 반복됩니다. 법 감수성은 사람의 문제를 법의 언어로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당시 유족의 고통이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감수성은 그 죽음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게 합니다. 절차의 결함, 복무제도의 불균형, 국가 책임의 미비, 이 모든 것을 법의 틀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었기에 제도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법 감수성이란 단지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수성이 있을 때 인권은 감정이 아닌 제도로서 비로소 존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인권 보장의 틀이자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수단인 거죠. 헌법이 말하는 생존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 권리가 국가 정책 속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공공부조 영역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같은 것은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규정하며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생존권의 충분한 보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끝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법 체계는 헌법상 생존권과 복지권을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 제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특히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과도하게 경직되거나 구체적 개별적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저상버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장애인을 위한 예산 배정이 우선순위로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장애인에게 편한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편하다라는 관념으로 접근하면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 예산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왜 눈에 띄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법은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권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임차인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럼 그것을 당당하게 임대인에게 고쳐달라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은 교과서 속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권리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법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됩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잘 쉬어야 하는데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먹으면 낫는다는 치료법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너무 안타깝죠. 법에 의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알면 매우 살기 좋고 또 자신의 관심 분야와 내가 속한 집단의 법을 알면 큰 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있는 근로자와 전혀 모르는 근로자는 자신의 휴일의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겠죠.
인권과 법은 사실 같은 관념입니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면 부끄러운 것도 인간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치장에 있었는데 그 유치장에서는 경찰이 그 사람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는 일이 생겼죠. 나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갔더니 헌법재판소가 부끄럽지 않을 것도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권리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유치장에도 화장실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즉 그런 수치심도 권리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힘들고 당황스럽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이 지켜주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변호사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 제 직업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다른 재주가 없거든요. 사회적 관계가 고장난 분들에게 회복을 알려주고 설사 자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잘못이 나의 책임인지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